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상과 관계된 계절 교통량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눈이 오면은 교통량 5.5%가 감소되고 비가 오면은 3.1% 정도가 줄게 되지만은요. 안전지수 면에 있어서는 봄철 주말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와 교통안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인데도 지금에야 기상과 계절별의 상관관계를 분석 발표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눈이 비보다 더 위험하지만 비 오는 날 주말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비가 오면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놀이와 여가를 즐기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mm씩 강우량과 강설량이 늘었을 때도 비 영향은 3.3만 대 그리고 눈은 7.7만 대씩 주는 상황이라. 근데 온도도요. 1도씩 증가할 때마다요. 1.4만 대씩 교통량이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눈이 오면은 5.5%의 교통량이 주는 폭이지만 3.1% 정도를 감소시키는 봄철의 비는요. 주말에 더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상청 날씨정보도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기상과 교통량 상관관계 분석은 실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와 눈의 상관관계 이상으로 기상과 기온 동안 안전운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차가운 비가 도로면에 닿는 순간 물이 얼음 슬러시로 변하면서 운전자는요 상온에서도 뜻하지 않게 블랙 아이스를 만나는 격이 되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강변이나 해안도로의 기상 영향도 큰 폭으로 변동이 크지만 특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대교와 높은 산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는요 항시 냉기류와 강한 바람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안개 예보처럼 노면 상태와 풍속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점 이런 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네. 네. 요즘 말이에요. 네. 봉평터널, 둔내터널 구간이 영동고속도로상의 죽음의 구간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도 연 이틀간 참사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잦은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상행선 봉평터널과 둔내터널 사이를 말씀처럼 죽음의 구간이라고 할 정도로 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7월 관광버스 졸음운전이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덮치면서 무려 42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는데 네. 또 이 구간에서 이틀 연속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요. 2012년에서 2010년 사이 이 구간에서 40여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무려 25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노인 4명이 숨졌지만 다음날 또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인천 방향 둔내터널 인근에서 노인 9명이 탑승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시외버스가 들이받아서 할머니 4명이 숨지고요. 또 4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또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인근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또 다른 동일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한 그런 사고로요. 40대 남성 4명이 다쳤고요. 네. 문제는 8명의 사상자를 낸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경무에 또 졸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긴급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운행 일정 역시 도마 위에 다시 오르는 셈이 됐습니다. 시외버스 기사도요. 네. 교통체증이라든가 배차 시간이 휴식 시간을 뺏는 격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네, 이번에 4명을 희생시킨 시외버스 회사 기사들도요. 근무 여건에 따라서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고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6시간을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로 누적도 쉽게 반복되고요. 또 한 번 피로가 오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고 무서운 졸음이라는 재앙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운행 중에 한순간 졸음이 몰아친다고 해도요. 중단할 수 없는 직업군인 만큼요. 어떻게든 이겨내는 방법밖에는 다른 묘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죠. 네. 주말 운행하다가 쉴 수는 없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운전하게끔 만드는 그걸 고쳐야죠. 주말 교통 상황도 다음 운행 일정을 맞추는데 큰 장애가 될 것 같아요. 네, 연휴에 안전교육에서 약 2시간 운전 후 10분 휴식 교육을 받고 있지만요. 만약 그 차가 막혀서 정시에 도착을 못하면 다음 출과 도착으로 이어지는 그 반복적인 문제 때문에 쉴 여력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가장 힘들 때 모시는 그런 설상가상이 되는 격이 아마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사람은 그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죠. 네. 적당한 휴식을 하면서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조건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도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경배 교통위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요. 이게 참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피로를 풀지 못하고 운행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쉬시면서 적당하게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전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